그래서 저희 시스템에 이제 저도 이제 큰 행사장에서 저희 너츠앤볼트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토요일날 강의를 이거를 지금 들어보니까 아마 스폰서님께서 저에게 이 너츠앤볼트 시스템대로 저한테 사업을 하고 있나 한번 되돌아보기 위해서 저한테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너츠앤볼트가 이 볼트하고 나사가 있잖아요. 이게 그 가구 우리가 맞출 때도 보면 이 볼트하고 너츠하고 같이 이렇게 잘 맞아 떨어져야 이제 가구가 조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업 시스템적인 이유고 저희가 탱코아는 처음부터 잘 하기 때문에 탱코아는 다들 뭔지 아시지만 탱코아가 우리가 사업을 뭐를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준다고 하면 이 너츠앤볼트는 하나하나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하우투에 관한 그런 어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시스템이다 라고 제가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몰랐기 때문에 저희 여기는 스터디니까 저희 초기 사업하시는 분들 위해 설명을 좀 드리면 너츠앤볼트가 조금 더 토요일날 들을 때 와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너츠앤볼트에는 이렇게 12가지 주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5번까지 한번 사실 이거를 또 제가 너츠앤볼트를 보니까 제 현재 상황에서 또 어떤 본인의 어떤 그 핀 위치에 따라서 이 너츠앤볼트는 계속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경험담을 넣어서 제가 5번까지 한번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 건 아니었고 처음에 제가 한 2개월 동안에 기존의 회원이었으니까 6개월 탈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럼 탈퇴하고 한번 제대로 된 팀에서 한번 사업을 시작을 한번 알아볼까라고 하면서 제가 한 2개월 동안 알아볼 동안에 이 제품 바꾸기를 먼저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왕 썼던 세제나 생필품은 먼저 조금씩 바꿔보면서 제품을 한번 바꿔보자라고 해서 저는 이거는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성격상 제가 누구한테 제가 써보지 않았던 제품이나 또 제가 지금도 사실 우리 제품이 제가 뭐 100%다 제가 가져온 건 아니잖아요. 전달하기 자기가 정말 썼던 것 중에 제가 정말 애용하고 너무너무 좋고 이런 것들은 뭐 반사적으로 전달이 되지만 다 제가 뭐 써봐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것들은 저는 전달하는 성격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 빨리 제품을 써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15% 18%까지는 사실 경제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제가 안 써보고는 절대 전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그냥 어떤 뭐 사재기 이런 개념보다는 빨리 브랜드 체인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중에 가장 늦게 바꿔 쓴 게 아티스트리거든요. 근데 나중에 아티스트리 알고는 너무너무 후회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치약이나 뭐 기존에 있던 세제류 같은 거는 남아있어도 그냥 브랜드 체인지 했어요. 빨리 공부하고 싶고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써봐야 전달이 되겠거니 싶어서 그런 것들은 남아있어도 그냥 브랜드 체인지 했는데 나머지 아티스트리는 이제 가격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제가 썼던 거 사놨던 거 쓰고 브랜드 체인지를 했는데 제가 그 소비자들에게 전달이 가장 늦은 게 아티스트였어요. 정말 한 15%까지 화장품을 거의 전달하지 않았던 이유가 제가 바꿔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전달을 못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도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제품 브랜드 체인지는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초기에 그런 제품 바꿔 쓰기는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결단하신 분들은 정말 중요하고 뭐 내가 사업을 좀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이 제품을 빨리 바꿔 쓰는 방법밖에는 일단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품 바꿔 쓰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꿈. 이 꿈인데 이 사업 시작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제품 바꿔 쓰기와 그 다음에 이제 꿈에 대한 생각인데 저도 나름대로 이제 꿈을 적고 꿈을 한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사업하면서 생각했던 꿈 목표와 기존에 살면서 꿨던 어떤 꿈 목표하고는 너무 달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3년 뒤에 5년 뒤에 그 다음에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명확한 꿈이 있어야 좀 사업이 재밌고
사업을 하는 이유도 찾고, 그렇게 되는 계기가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업 시작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시간 확보였어요. 이 시간 확보였는데, 제가 이거를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저는 지금보다 사실 하는 일들이 많았고, 여기 뭐 박현정 리더님, 뭐 박종환 리더님 제가 오래 봐왔지만,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정말 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업하고, 제가 하는 본업도 제가 한 6월 달에, 일단 제가 한 5년 뒤에 정말 나에게 더 가치가 있는 일이 뭘까 생각을 해서 부동산을 접었지만, 또 제가 접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사업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골프. 제가 이 와중에도 비즈니스를 한다고 정말, 저는 골프를 좋아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저는 실내 스크린을 아예 치지도 않고, 그냥 꾸역꾸역 연습장 가는 것도 저는 시간이 아까웠기 때문에 그냥 누가 필드 나가자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자리만 제가 필드만 꾸역꾸역 나갔던 사람인데, 그래봐야 제가 한 달에 2번? 근데 그 2번조차 아까운 거예요. 그 2번조차 아깝고, 골프는 정말 하루가 그냥 다 잡아먹거든요. 근데 거절할 수 없는 정말 비즈니스상의 그런 골프도 지금 골프 시즌이잖아요. 제가 끊었던 게 이제 골프. 그 다음에 저녁 자리, 어떤 비즈니스 자리, 저녁 어떤 모임, 이런 것들 조금 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이상, 이전에 있던 시간에서는 내가 나머지 시간에 아메이 사업 해가지고는 절대 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했던 분야가 아니니까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욕심이 있으니까 빨리 잘하고 싶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내가 했던 일을 좀 끊어내고 줄이는 수밖에는 내가 이 사업을 잘하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제가 이 너튜브 하면서 다른 어떤 분은 이렇게 음원을 봤는데, 그분은 저희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뭐 저희가 리모컨 잡고 테레비 보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만 제가 음원을 듣다가 어떤 분은 좀 가사 일을 마트에서 사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신대요. 일일이 다 통마늘 사서 마늘 깎고, 뭐 찌고, 얼리고, 뭐 때 되면 양파 까서, 집 내서, 가을에 식구들 먹이고, 뭐 이런 것들 하셨던 가정주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도 다, 좀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집안일도 찾아서 하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기존에 하던 대로 해서는 내가 좀 사업을 하기 시간이 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남는 시간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의 시간에 뭐를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때 조금 내가 이제 목표대로 조금 성과를 낸 다음에 그때 조금씩 다시 그것들을 끼워 넣어도 되니까 좀 그걸 바꾸는 거죠. 우선순위를 좀 바꿔서 내가 뭐 파우더 스피티까지는 내가 이것들을 좀 안 하고 내가 아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래도 내가 그래도 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의 업무 있잖아요.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또 회장님 본업도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은 내가 기존에 했던 것들에서 어떤 거를 버려야 될지, 그래야 이 아메 사업을 주로 껴넣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사업 시작할 때 그런 마음가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 시작하기 조금 설명을, 저의 경험담을 얘기해 드리고 싶었고, 사업을 좀 알아보겠다라고 한 게, 그럼 탈퇴하고 내가 알아보고 2월, 3월 이렇게 알아봤던 것 같아요. 2월, 3월 알아보면서 4월 달에 4월 1일 날 딱 가입을 하고, 그 알아보는 3개월 동안은 사실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분들 보니까 왜 저런 뭐 자기만의 잡이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이 사업을 선택했는지가 좀 궁금했고, 그런데 주위 나가면 어쨌든 나도 이 사업이 처음부터 그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도 그럴 것 같아서 저는 조용히 좀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면 그분 어디 가서 만나면 돼? 그래서 저 그때 진짜 아픈 와중인데 제가 그때 정말 장인선 선생님 만나려고 수지를 가거나 분당을 갈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디 가면 만나면 되는데 그분이 있는 강의하는 곳에 제가 2월달, 3월달에 좀 들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폰서님을 만나게 됐고,
이렇게 개인적인 일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이게 정말 이 회복 탄력성은 정말 짧은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일주일에 한 번 미팅 듣는 건 제가 볼 때는 적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이게 나의 습성대로 금방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 그래서 제가 내 방식대로 사업을 하지 않나라는 반성은 정말 3일에 한 번씩은 반성하면서 해야 이 시스템 복제대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제 방식대로 또 제가 누군가한테 또, 제 방식대로 전달하고 또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 내가 또 감정 기복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내가 조금 훈련을, 기존의 내 성격과 습관과 뭐 말투와 그런 것들을 조금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STP를 해야지만,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까 말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대로 사업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하는 거. 내 방식대로, 하는 거는 많이 마인드 컨트롤 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에서는 전화로 사업 설명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지금 전화로 사업 설명, 옛날에는 그랬었겠지만, 이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는 카톡으로 사업 설명하지 않아야겠다. 라고 해서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대부분이 그 사람 만나서 눈을 마주보고, 얼굴을 마주보고 사업 설명하는 것보다, 카톡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지금 나도 모르게 또 카톡으로 사업도 안 할 수 없으니까 또 카톡으로 전달하고 있고, 이러는 제 모습을 보면서, 또 상대방이 또 물어보면, 저도 모르게 또 카톡으로 어느 순간에 논쟁을 또 하고 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카톡으로는 사업 설명하지 않고,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카톡으로 알려준 다음에, 그게 궁금하면, 상대방이 궁금한 게 느껴지면 바로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만나자. 만나서 내가 갈게. 내가 가서 우리 만나서 그 부분은 내가 만나서 설명할게. 그런 식으로 바로 약속을 잡아서 사업 설명하는 게, 네,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후원보다 미팅이 우선이다, 이 말이. 제가 한 달 전인가 저희 장희선 스프님 월요일날 무슨 다이아몬드, 저희 무슨 토요일날 세미나 있었었어요. 근데 저 같으면, 그러니까 제가 스프님이라면, 후원하시는 그 분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막 먼저 그분들 시간에 막 했을 텐데, 제가 어쨌든 후원하고 그 용인까지 가셔가지고 다시 딱 그 자리에 정자세로 앉아서 이 온라인 미팅 듣는 그 모습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모습을 보고, 이게 정말 뭐 어떤 출근이구나. 누가 나를 바라보진 않지만 내가 그분의 자세를 보고 좀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미팅 듣는 거를 보면서 내 파트너들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내가 후원보다 온라인 미팅이지만 저는 가시면서 듣거나 뭐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돌아가셔서 2시에 딱 정자세로 그 듣는 모습을 보고 제가 되게 멋있었어요. 멋있고, 파트너들한테도 내가 미팅을 우선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그리고 후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남들도 내가 하는 이 아메 비즈니스를 하찮게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가치 있고 저분 이 아메 비즈니스가 내가 알고 있는 제품 전달하는 것 같지만 나의 어떤 그런 후원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이 이 아메 비즈니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미팅 되는 자세도 정말 중요하고 후원 약속과 미팅 약속을 아무리 중요한 후원이어도 미팅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6번 나보다 나은 건강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을 후원한다 라고 이제 시스템이 돼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전에는 저한테 멋있는 사람과 좀
뭐 꿈이 있는 사람과 저한테 멘토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비즈니스 하면서 스폰서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기존에 내가 만나고 싶거나 좀 따르고 싶거나 뭐 궁금했던 점은 이런 꿈과 비전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성공한 그냥 그런 모습만 보고 제가 조금 했다면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후원을 할 때는 그냥 뭐 돈 많아서 그분이 멋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어떤 모습과 삶과 뭐 그 어떤 뭐라 그래요? 그 전체적인 그 있잖아요. 그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느낄 수 있을 때 멋있는 것 같아요. 저 그런 분들을 그래서 저도 사실 아메이 비즈니스 하고 난 다음에 사람 보는 게 조금 달라졌어요. 달라졌고 내가 이제 이전에 내가 정말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 볼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사람을 잘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방식대로 사람을 좀 판단하고 좀 바쁘나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비즈니스 하면서 좀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지고 어떤 사람을 대하는 자세도 좀 달라지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제 다이어리에 어떤 꿈을 적어본 적은 있어요. 뭐가 갖고 싶고 뭘 되고 싶고 뭐를 하고 싶고 이런 거는 적어본 적은 있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적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을 적을 때 저도 제가 또 너챔블 하면서 느낀 게 내가 내 파트너들하고 정말 애들처럼 모여서 이 꿈에 대해서 한번 비전보드 작성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봤어요. 안 해본 행동은 또 해봐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이 강의를 시키지 않았나 싶고, 제가 파트너들하고 모여서 이 비전보드 한번 만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구체적인 꿈은 구체적으로 꾸는 게 좋대요.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되고 싶은 모습, 이걸 좀 구체적으로 적고, 갖고 싶은 것도 내가 뭘 갖고 싶은 건지, 내가 뭐 2023년도에 내가 정말 뭐 벤츠를 갖고 싶다. 뭐 내가 2025년도에 정말 우리 파트너들이 장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게 내가 미팅장을 갖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은 것도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 다음에 내가 뭐 여행도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어디를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구체적으로 꿈을 좀 갖는 게 좋고 근데 꿈은 간절한 게 좋대요. 너무 내가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 꼭 하고 싶고 꼭 되고 싶고 그렇게 간절한 꿈을 적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제가 문구 되게 좋아서 갖고 왔는데 스몰 드림 빅 프로블럼 빅 드림 스몰 프로블럼 슈퍼 드림 노 프로블럼이래요. 그러니까 꿈이 작으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또 꿈이 크면 문제가 작아지고 꿈이 정말 원대하게 크면 문제가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크게 클수록 우리가 주변에 있는 문제들이 없어지려면 우리가 정말 꿈을 크게 꿔야 된다. 그렇게 그래서 사람의 크기는 꿈의 크기에 달렸다. 그래서 꿈을 좀 크게 꾸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목표 세우기 제가 이제 목표 세우기 이거 하면서 지금 이제 뭐 PT 향해서 가고 있고 사업한 지 제가 1년 이제 좀 넘어가는데 이제 저의 지난 여기까지 올 목표를 되돌아보니까 이제 지금 PT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목표 정해서 가시는 분들도 저는 초기에 장기석 스폰서님 만나서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제가 4월 1일 날 딱 가입을 했거든요. 작년 21년 4월 1일 날 가입하고 그게 되게 인상이 깊은 게 그 20년도 5월 29일 날 일곱 카페라는 곳에서 저한테 3년 플랜을 이렇게 적어줬어요, 손으로. 근데 그게 저는 되게 그때 설레었었거든요. 정말 이대로 되면 내가 안 할 이유가 없고, 한번 해보고 싶고, 근데 제가 그 종이를 정말 코팅하고 싶을 정도로 왜 그러냐면 스폰서님이 저한테 4월 1일 날 그러세요. 보고 9월
9월에 15%를 하고, 10월에 저보고 18%를 하면서 11월에 SP를 가자고 이렇게 적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저도 해보지 않았으니까, 저는 SP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얼마만큼 행동을 해야 되는지 잘 알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아마 스폰서님이 저한테 3년 플랜을 해주신 건, 제가 처음에 배우자고 하는 그런 어떤 욕구나 자세나 이런 거 보고 짜주시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작년 11월에 SP를 하고, GP 마감을 한 다음에 파운드 스피드를 향해서 가자라고 하시는데, 작년에 5월에 저한테 5월 29일에 해줬던 그 종이 한 장의 3년 플랜이 지금까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9월에 15%하고 10월에 18% 하면서 11월에 제가 SP를 운이 좋게 하면서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적어주는 그 3년 플랜이 저는 되게 신기하고, 그래서 많이 따라가려고 쫓아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3년 플랜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폰서님께 3년 플랜 안 받아보셨으면 3년 플랜 해달라고 쫄려보세요. 쫄라보셔가지고 꼭 그거 받으시고, 그래서 3년 계획 잡으셔가지고, 그러면 내가 1년, 2년, 3년 연 단위로 목표를 잡으셔서, 그러면 내가 내년에 파운더 스피티 가기 위해서는 올해 뭘 해야 되는지, 그럼 매달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뭐 A65 계획하면서 적어도 8월까지는 15% 하라는 스폰서님 말기, 적어도 15% 하라는, 더하면 물론 좋죠. 더하면 좋은데 적어도 15% 하라는 의미가 분명히 뼈가 있고, 그게 정말 그냥 믿고 가시면 그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초기 시작하셨던 분들도 내가 15%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나의 3년 인생이 정말 달라진다. 그리고 정말 많은 경험과 노하우와 스폰서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계획은 나의 행동을 보고 1대1로 코칭해주는 계획이기 때문에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년 조금 넘었고 PT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 초기 사업자를 위한 목표 설정은 제가 해봤던 거라 조금 더 이렇게 열정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3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배우고 6개월 동안에 내가 15% 마감하면서 전 제품 브랜드 체인지 하면서, 그래서 그러면 15% 하고 나면 SP 목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스폰님께 꼭 1대1로 그 코칭 SOS를 하셔서 꼭 받으시라는 거, 저는 그 말씀 해드리고 싶고, 여기서도 안 받으신 분들은 해달라고 쫄라서라도 제가 볼 땐 받아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SP부터 루비의 목표 설정, 제가 이제 그래서 SP 된 이후에는 10번의 사업 설명하고 미팅 초대를 하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이게 미션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숙제인 것 같아요. 이제 지금까지 했던 행동과 여기서 이제 또 더 해야 되겠죠? 저한테 사업 설명과 미팅을 초대해보라는 이제 그런 과제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예, 저도 이제 곧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SP에서 루비가 갈 때는 사업 설명과 미팅 초대를 주체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회원 숫자 애용할 때, 150만 PB, 예, 비비 7조 이상 하라는데, 이거는 그림을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짧게 넘어가고, 파운드 스피티, 저희 팀에서 지금 당사 스폰서님이나 파운드 스피티 가라는 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이 파운드 스피티 가는 이유가 파운드스 다야에 가는데 어떤 초석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파운드 스피티를 간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보석핀 가는 게 우리가 핀업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내가 파운드 스피티 가본 길을 내가 가봐야지 내 파트너들한테도 파운드 스피티 되는 법을 또 가르쳐 줄 수 있고, 내가 그냥 건너뛰고는 내 파트너들한테 알려줄 수 없는 게 저희 사업 같아요. 그래서 스폰서님들께서 많이 경험해보고 많이 지금 저희한테 미션을 주는 이유가, 내가 해지 않고는 절대 파트너한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저한테 계속 이런 훈련을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데, 스폰서님은 잘 모르겠고, 네. 그래서 그런 핀 될 때마다 아메이 사업은 정말 해야 되는 행동과 그 양과 그런 것들이 다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스폰서님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미션은 이유가 있고, 조금,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내 그릇도 키워가면서 소비자하고 사업자하고 늘리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 그릇도 조금씩 키우고, 그러면서, 소비자도 만들고, 사업자도, 소비자 중에서 또 사업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골고루 가야 내가 핀업이 되면서 버겁지 않고 이 사업이 재밌고 즐겁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 세우기는 제가 그냥 여기 루비까지만 했어요. 뭐 파운더스 다야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경험에 빗젖 해봤고 그 다음에 이 명단 작성은 제가 사업 초기에 초기에 15% 가기 전에 명단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SP 간 다음에 작년에 올해 GP 마감한 다음에 명단 작성을 다시 해봤거든요. 저 스폰서님이 갑자기 명단 작성 해보라 그래서 저 초기 했던데 그거 왜 하라 그랬지? 그랬는데 저도 그걸 작성하라면서 제가 카페에서 연구하고 다시 봤더니 한 10명 정도 나온 그 명단, 지금 제가 이제 후원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 10명 명단이 초기에는 또 없던 명단이에요. 옛날에 뭐 직장 다닐 때 언니, 또 오래전에 알고 지냈던 이제 사업적으로 만났던 분, 근데 지금은 다른 일을 찾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제 초기에 명단이 없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명단 작성도 초기에 사업 시작할 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핀 위치에 따라서 내가 또 내 소비자나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 명단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명단 작성은 중간중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명단을 작성을 할 때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가족, 친구 이렇게 위주로 잡잖아요. 근데 저의 경우는 제가 되돌아보면 저희 동생이 지난달에 가입하고 첫 구매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명단이 빨리 떠오르는 사람은 또 이 소비나 사업은 제일 뒤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까운 나한테 떠오르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게 소비자가 애용자가 안 되고 나중에 되는구나. 그래서 더 꾸준히 후원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후원을 하다 보니까 또 뒤돌아 생각해 보면 명단을 작성을 할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자기 직업이나 또 내가 어떤 나의 현 위치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게 좋은데 제가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 지금 박희정 리더님이 대통령에 후원 명단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박희정 리더님을 후원할 생각은 없었고 정말 내가 아메사업 알아보면서 너무너무 좋고 내가 이 안에서 오히려 내가 하는 일에서 비즈니스를 인사이트를 얻으면서 이분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 그 마음 하나였지 저는 이분을 아메이로 후원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후원이 됐지만 그런 것처럼 근데 이분한테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내가 잘 살고 싶은 욕구는 있었는데 그게 내가 기존에 살고 있던 열심히 사는 그런 방법만 최선이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그 방법이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여기서 이런 기회를 또 찾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거를 보면서 이분한테도 이렇게 조금 더 잘 살고 싶은 욕구가 있었구나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구나 이런 욕구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을 좀 찾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의 명단에서 이제 신뢰가 높은 사람, 그 다음에 조금 오픈마인드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생필품을 충분히 사용하는 어떤 수준 연령이 있는 사람, 이렇게 시스템에 나와 있어요. 근데 나와 있는데, 제 경험을 이제 뒤돌아보면,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신뢰 쌓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명단에서 내가 평소에, 제가 사실 아메이 비즈니스 하기 이전에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좀 부정의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우리 뭐 또 책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만나는 5명이 내 주변에 5명의 사람이 지금 내 모습이다 이런 책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아미비티지스 한 다음에는 다 정말 다 잘 살고 싶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또 저도 긍정의 에너지가 생기고 또 누군가한테 나도 또 긍정의 에너지로 또 어느 순간에 또 전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나의 모습이 변하는 거 보면서 그렇게 나보다 그 나은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가 평소에 나와 신뢰가 두터운 그런 내 주변의 지인들이 열린 마음으로 내 얘기를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나. 그래서 이게 잘 살고 조금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나를 좋아했던 사람이 누군가. 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어떤 신뢰를 쌓았던 명단이 누가 있을까? 친했던 사람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 말고 뭐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명단을 적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명단 작성할 때 보면은 요 양식 있잖아요. 그 요 양식에 요거는 제가 보니까 뒤에 나중에 사업하고 나니까 기록해 놨던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작성했던 것과 지금의 현재 모습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요 양식대로 좀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명단에 있는 사람을 이제 만나고 우리 미팅장에 초대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가족과 어떤 직업을 구분하고 나와 같은 취미가 있고 뭐 좀 경제 상황이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면 좋다라고 뭐 시스템에는 돼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 명단 작성하고 만남과 초대하고 그 했을 때 어떤 시행착오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저도 처음에 사업 초기에 시작할 때 제 스스로 아예 이렇게 딱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절대 말해도 안 돼. 네. 저 사람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을 거고, 저 사람은 남의 얘기는 듣진 않을 거야. 그리고 뭐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일 거야. 뭐 이랬던 나의 생각이 바뀐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의외로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개방적이었고 이미 이 사업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증명이 된 사업이라고 저보다 더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저 사람은 내 얘기를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의외로 내가 왜 이 사업을 궁금하게 됐는지 내가 왜 그 바쁜 와중에 왜 아메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대요. 나보다 더 나를 또 판단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신기하대요. 어떻게 주영 씨가 이런 사업을 그 바쁜 와중에 끼어들었는지 그게 더 궁금하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렇게 하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거를 나를 움직인 그 힘이 뭔지 그게 되게 궁금하다고 말하는 그런 명단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후원하고 있지만 후원 아닌 후원 같은 후원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꾸준히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차피 우리 사업은 장기잖아요. 장기고 또 우리가 또 새 레그 초석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또 계속 후원을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내가 사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저는 그전에는 어떤 제 주변에 돈이 많은 사람이 좀 돈이 많은 사람은 많았었어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보다는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냥 삶의 기준과 방향과 그런 삶의 태도가 좀 올바른 사람들이 좀 알아보는 사업이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그런 삶의 자세가 좀 긍정적인 사람이 누가 있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해서 찾고 초대하고 후원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 명단과 만나고 초대하는 일이 우리가 이제 루커를 찾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파운더스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만큼 해보니까 PT를 향해 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 루커를 찾는 과정에서 정말 지금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이 궁금한 게 뭐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싶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는지, 이제 제가 오히려 이 비즈니스 하고 나서 사람 보는 눈이 아까 제가 생겼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게 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그런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후원이 안 되더라도, 내가 후원이 안 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또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그때 사람 보는 눈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또 제가 지금 이 CLC 5번, 이 5번까지 하면서 또 4번, 5번 하면서 또 떠오르는 사람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이걸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떠오르는 사람이 다시 생겼어요. 그러면서 저도 강의 준비하는데 되게 도움이 됐고, 그리고 저는 사실 그전에는 제가 어떤 그런 거절과 결정은 제가 좀 빨라요. 그런데 결단은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업 시작하고 나서 어떤 거절하는 법도 저는 좀 생겼고, 그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결단하는 능력도 조금 생겼고, 이건 나만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사업에 오랫동안 제가 지속하면서 성장하고 싶은 이유가 이 CLC 준비하면서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지 않나 싶고, 정말 뭐 해야 되는 것들을 끊어내는 일들이 결단이라고 하지만 결단은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제 해보니 저는 사실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었는데 밖에서 치열하게 비즈니스 하려고 조금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 이 사업하면서 갖는 결단은 내가 어떤 감성과 이성 사이에서 이 중립을 지키는 거, 이 균형을 지키는 게 제가 이 사업하면서 굉장히 깨달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단력이 있는 사업이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멋진 사업이고, 저도 CLC 이 너츠앤볼트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PT 가고 있는 상황의 너츠앤볼트하고 제가 지금 1년 뒤에 나중에 파운더스 PT나 너츠앤볼트가 어떻게 나올지 또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9번까지만 네, 준비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